어느 새벽, 버스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골든 리트리버는 아직도 주인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찬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해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앉혀둔 바로 그 자리, 정류장 의자 옆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리를 비웠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 하나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해피야. 잠깐 내릴까? 익숙한 주인의 목소리에 해피는 반가운 마음으로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새벽 산책은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주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안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피야, 착하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빠, 금방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주인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해피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편의점에 갈 때도, 은행에 들을 때도 기다려라고 말하면 반드시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고 출근 시간이 되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피의 목에는 작은 가죽 목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해피라는 이름이 새겨진 동그란 명찰이 달랑거렸습니다. 주인이 처음 해피를 집으로 데려온 날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찰은 해피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였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정류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혀를 찾고 어떤 학생은 주인 없어요? 라고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의 대답이 해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글쎄,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네. 누가 버리고 갔나 봐. 버려지다니.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날 버린 게 아니야. 분명 금방 온다고 했잖아. 해피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해피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 한 컵을 놓고 가셨을 때 해피는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해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주인이 내리는지 그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지 목을 빼고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주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바쁘게 오갈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정류장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해피는 이제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꼬리를 흔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 늘어진 채로 엎드려 가끔 고개만 들어 주인이 사라졌던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배고파요. 무서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정류장을 비추고 마지막 버스가 떠나고 나자 정류장은 완전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고요함은 해피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따뜻한 방석과 부드러운 담요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겨울바람에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정체 모를 벌레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해피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정류장은 낮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해피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이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발톱이 되어 해피의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해피는 웅크린 채 밤새도록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새벽이 다시 찾아왔지만 주인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박 하루를 굶고 낯선 곳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며 보낸 첫날 밤은 그렇게 처절하게 지나갔습니다. 해피의 황금빛 털은 먼지와 이슬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때 총명하게 빛나던 눈망울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홀로 남겨졌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기다림과 깊은 슬픔만이 해피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품기는 어려웠습니다. 배가 등에 달라붙을 듯한 극심한 허기와 온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가 건넨 물 한 컵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존 본능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해피는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정류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하던 해피의 발길이 한 식당 뒤편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고 역한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음식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니 주인이 질색하며 끌고 갔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쓰레기통 하나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굳게 닫힌 뚜껑 때문에 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쓰레기통을 살피던 중 다행히 한쪽 구석의 뚜껑이 살짝 열린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해피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는 아직 먹을 만한 것들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뼈다귀에 붙은 살점 조각, 딱딱하게 굳은 빵 끄트머리, 야채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허겁지겁 그것들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냄새와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배를 채우고 나니 조금이나마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랑받던 반려견에서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허기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잠시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정류장 의자는 너무 차갑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해피는 식당 옆 건물 담벼락 아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박스 조각들이 몇 개 널려 있었고 햇볕도 어느 정도 가려주어 잠시나마 눈을 붙이기에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해피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지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낮은 자세로 주변을 경계하던 길고양이 두어 마리가 해피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피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 녀석이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털을 곤두세우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해피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전에는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도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가끔 장난스럽게 쫓아가던 정도였지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녀석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해피의 옆구리를 핥히고 해피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러 마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해피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고양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해피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길 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초등학교 담벼락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학교가 끝났는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시끌벅적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해피는 담벼락 아래 구석진 곳에 지친 몸을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노란색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맨 한 여자아이가 해피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을 한 아이는 해피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해피는 잔뜩 경계하며 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또다시 돌멩이라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후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소시지 하나를 꺼내 해피에게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해피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섣불리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주린 배는 참을 수 없이 꼬르륵거렸고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은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해피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소시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저절로 침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기다려주었고 해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소시지를 덥석 물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 뚜껑에 물을 조금 따라 해피 앞에 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음식과 깨끗한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습니다. 해피는 아이의 친절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해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몰래 숨겨온 빵이나 소시지, 우유 같은 것들을 해피에게 챙겨주었습니다. 해피 역시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담벼락 아래에서 하윤이를 기다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친 하윤이를 마중 나온 엄마가 담벼락 아래에서 해피와 함께 있는 딸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하윤이 엄마는 딸이 더러운 길강아지와 어울리는 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윤아,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이리 안 와!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윤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해피 역시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엄마는 성큼 다가와 하윤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하윤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는 울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해피는 그런 하윤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윤이와의 짧은 행복이 끝나고 해피는 다시 홀로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길바닥이나 후미진 곳에서 불안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시장 골목을 배회하던 해피는 낯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동물보호센터라는 단어가 해피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골목 어귀에 흰색 트럭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는 동물보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해피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기다란 막대기와 그물망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피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결코 친절해 보이지 않았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보였습니다. 이리 와, 착하지? 해치지 않아. 한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다가왔지만 해피는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해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피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복잡한 좌판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고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정신없이 질주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쇠진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던 해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옆에 있던 낡은 나무 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틈으로 재빨리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그곳은 다행히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마당이었습니다. 해피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 구석에 있는 잡초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골목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피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극심한 추격전으로 인해 해피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고 오른쪽 앞발목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절뚝거리며 폐가 마당을 빠져나온 해피는 힘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해피는 어느 공사장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걸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해피는 공사장 한 구석에 쌓여있는 건축 자재 더미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쌓여있던 철근 더미 일부가 해피가 있는 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가 해피의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 채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해피는 무너지는 철근 더미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해피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희미하게 타닥거리는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른쪽 앞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해피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노인이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공사장에서 해피를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해피의 다친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어디선가 낡은 헝겊 조각을 가져와 능숙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다리 밑에 버려진 공간인 듯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노인의 허름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작은 모닥불이 희미하게 주변을 밝히며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해피의 응급처치를 마친 후 작은 깡통에 담긴 물을 해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해피는 조심스럽게 물을 할아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은 타는 듯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해피 옆에 가만히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며 간간히 기침을 했습니다. 해피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상처 입은 듯한 노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인은 품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을 꺼내 반으로 나누더니 그중 한 조각을 해피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이것밖에 없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노인이 내민 빵을 받아 조심스럽게 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었지만 며칠 동안 굶주렸던 해피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과 해피는 말없이 빵을 나누어 먹으며 차가운 다리 밑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그날 밤 해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낯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과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피와 박영감이라고 불리는 노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낮에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해피는 다리 밑을 지키거나 절뚝거리며 박영감의 뒤를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이 얻은 음식 중 일부를 항상 해피에게 나누어 주었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서 박영감은 두런두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한쪽 다리마저 불편해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해피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과 슬픈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해피는 박영감의 손등을 가만히 하였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한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금세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다리 밑은 사방이 뚫려 있어 겨울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밤이 되면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영감은 어디선가 주워온 낡은 담요 몇 장을 해피와 자신의 몸 위에 덮었지만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박영감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헛기침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듯한 거친 기침으로 변해갔습니다. 해피는 직감적으로 박영감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다리 밑에도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박영감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수레만이 들려 있었고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없이 주저앉았고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에 괴로워했습니다. 해피는 안타까운 마음에 박영감의 얼굴을 하드며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밤새도록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해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박영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추울까봐 박영감의 품으로 파고들어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며칠 뒤 햇살이 잠시 따뜻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박영감은 며칠 만에 기운을 조금 차린 듯 해피와 함께 잠시 다리 밑을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걷지 못해 박영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이 쓰러진 그 순간 해피는 너무나도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영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짖고 얼굴을 하라도 박영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선뜻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치 그렇게 외치는 듯 해피의 짖음에는 간절함과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지저대는 커다란 개를 보고 놀라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피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영감의 상태는 점점 더 위중해 보였습니다. 마침 공원을 지나던 한 젊은 여성이 해피의 심상치 않은 행동과 쓰러져 있는 박영감을 발견하고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고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박영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해피는 구급차에 함께 타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은 해피를 막아섰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박영감을 태운 구급차는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해피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 짖으며 발을 동동 구르다 이내 구급차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박영감의 냄새를 맡아가며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해피는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을 살피며 초조하게 박영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는 해피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퇴근 준비를 하던 동물병원 원장 박혜선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바로 해피의 그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평소에도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병원 한쪽에 작은 보호 공간을 마련해 몇몇 유기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쓰러진 노숙자를 따라온 충직한 개의 사연을 듣고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박영감은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가 심해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홀로 남겨질 해피가 걱정된 박 원장은 잠시 고민한 끝에 해피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가 임시보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경계하며 뒷걸음질 치던 해피였지만 박 원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이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한 해피는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리와 다리 밑에서 지냈던 터라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부드러운 담요가 깔린 케이지는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원장은 먼저 해피의 다친 발목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가 조금 늘어나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박 원장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른 뒤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피는 본격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과 병원 간호사들은 매일 해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영양제를 주사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병원에는 해피 외에도 여러 유기동물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작은 말티즈, 한쪽 눈을 실명한 고양이, 사람에게 심하게 학대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믹스견까지 해피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피의 다친 발목은 거의 다 나았고 털에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은 해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해피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입양 공고가 병원 게시판과 유기동물 입양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한 중년 부부가 해피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본 경험도 있었고 해피의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떠나는 날 해피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새로운 가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로운 집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마당과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실내는 해피가 꿈에 그리던 환경이었습니다. 부부는 해피에게 해피라는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고 최고급 사료와 장난감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주말마다 집에 오는 어린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해피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대했습니다. 해피의 털을 잡아당기거나 귀찮게 매달리고 심지어는 올라타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귀찮게 구는 아이의 손을 해피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물어버린 것입니다. 세게 문 것은 아니었고 그만하라는 경고의 의미였지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부부는 그 모습에 경악하며 해피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해피는 다시 박 원장의 동물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파양이라는 쓰디쓴 경험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해피는 예전보다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려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지 구석에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누가 다가가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파양의 아픔이 컸던 걸까? 깊은 절망에 빠진 해피는 병원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지냈던 다른 동물 친구들이 다가와 위로하듯 곁을 맴돌았지만 해피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구석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달린 낡은 가죽 목걸이의 명찰만이 덜그럭거리며 해피라는 이름을 희미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해피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는 주말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중학생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인근 중학교 동물사랑 동아리 학생들이었는데 매달 한 번씩 동물병원이나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해피는 여느 때처럼 케이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관심을 둘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소리가 해피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아니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해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케이지 너머로 한 여학생이 박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머리도 길어졌지만 그 동그란 눈매와 특유의 다정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에게 소시지를 건네주며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하윤이가 케이지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걸며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윤이가 해피의 케이지 앞에 섰을 때 해피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하윤이는 처음엔 그저 또 한 마리의 상처받은 유기견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피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해피가 고개를 들자 목걸이의 명찰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윤이는 명찰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해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해피야. 하윤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에 해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케이지 문을 향해 달려들며 필사적으로 낑낑거렸습니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꼬리는 미친 듯이 흔들렸고 앞발로는 케이지 문을 긁었습니다. 박 원장이 깜짝 놀라 다가왔고 하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매일 밥을 주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해피였다고. 부모님 직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고. 그 후로도 계속 그 강아지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케이지 문을 열자 해피는 총알처럼 뛰쳐나가 하윤이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윤이는 비틀거리면서도 해피를 꼭 안았습니다. 해피는 하윤이의 얼굴을 정신없이 알았고 하윤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병원 직원들도 그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몇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하윤이는 한참을 해피를 안고 울다가 박 원장에게 해피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해피가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겪은 아픔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것, 노숙자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것, 입양 갔다가 파양된 것까지. 하윤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해피를 더욱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봉사활동이 끝날 시간이 되었을 때 하윤이는 해피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먼저 돌아가고 하윤이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병원에 남아 해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후 하윤이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는 딸이 커다란 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자국과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원장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개가 몇 년 전 하윤이가 돌봐주던 바로 그 강아지라는 것, 지금은 주인이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하윤이와 해피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는 해피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더럽고 위험해 보였던 길강아지가 지금은 그저 상처받고 외로운 한 생명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딸의 품에 안겨있는 해피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이네 가족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윤이는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했고 자신이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금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다고 동물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도 지난 몇 년 동안 하윤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그 강아지를 만난 후 보여준 간절함과 진심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 최근에 이사한 집에는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윤이네 가족이 함께 와서 해피를 데려갔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해피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하윤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밝아 보였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해피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해피를 위한 푹신한 방석과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고 밥그릇과 물그릇, 장난감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네 가족이 해피를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윤이는 해피를 집안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네가 잘 곳이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피는 하윤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첫날 밤 해피는 하윤이 방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문틈으로 하윤이의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것만으로도 해피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고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윤이 어머니도 이제는 해피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해피가 다가와 인사를 하면 어머니는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시간은 하윤이와 함께하는 산책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하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해피에게 이야기했고 해피는 그런 하윤이의 곁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하윤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던 해피는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차가운 다리 밑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보냈던 노인이었죠. 해피는 순간적으로 하윤이의 손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지저대며 노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해피를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해피를 끌어안았습니다. 노인은 남루했던 옛 모습과는 달리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깔끔한 작업복 차림으로 공원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해피는 노인의 얼굴을 연신하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노인 역시 그런 해피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 하윤이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며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해피는 하윤이와 노인의 다리 사이에 편안하게 엎드려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제 해피의 목걸이 명찰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크림이라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던 해피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진정한 집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피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완전한 행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